보신 것처럼 박상기 법무장관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기자들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이 내용은 이건열 기자의 리포트로 보겠습니다. 텅 빈 브리핑실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혼자 기자회견문을 읽습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1년 6개월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박 장관이 발표하는 자리였는데 기자들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브리핑 직전 법무부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박 장관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법무부는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 있으며 대변인을 통해 질의응답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이 취재진의 궁금증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시간이 없다면 기자회견이 의미가 없다는 항의가 있었지만 법무부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 장관의 발표가 시작되기 전에 기자들이 브리핑실을 빠져나갔고 박 장관은 8분 동안 미리 준비한 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최근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놓고 비판적 여론이 조성되자 박 장관이 껄끄러운 질문을 피하기 위해 질의응답 기회를 원천 봉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고 장자연 씨 사건 등과 관련해 검증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수사를 권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됐던 인물들이 검찰 수사에서는 줄줄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인물들이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박 장관의 나홀로 브리핑이 논란을 더 키우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건열입니다. 이종건 평론가님, 글쎄 이런 장면 참 이례적입니다. 기자회견이라고 명명이 되는데 기자들이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이 상황은 사실 어저께 2시 반에 법무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겠다라고 법무부 출입 기자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 출입 기자들은 당연히 기자회견이니까 질의응답이 있을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2시경에, 그러니까 2시 반에, 그러니까 1시경에 단톡방, 단체 대화방에서 기자들이 법무부에 문의를 한 거예요. 뭔 문의를 했냐면, 오늘 질의응답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냐라고 확인을 요구했는데 5분 후에 공식적으로 법무부가 입장을 밝힌 거죠. 질의응답이 없다. 그 다음부터 이제 기자들이 옥신각신한 거죠. 왜냐하면 질의응답이 없는데 왜 기자회견을 했느냐.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온다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기자들이 듣는 것이고 듣는다면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거의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끝내 모든 기자들, 방송 기자들까지 전부 다 철수를 하는 그런 참 뭐랄까요, 말씀하셨듯이 사례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의응답을 그 이유는 그 기자들이 보이콧한 이유는 질의응답을 받지 않는다. 사실 이거는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아주 많이 강하게 제기됐던 비판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질의응답 안 받고 본인 얘기하고 쓱 들어갔잖아요. 돌아서 들어갈 때 뒤통수에 대고 기자들이 몇 번이나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 안 하고 그냥 들어갔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하든 가능한 한 다 답변하시잖아요. 아니 뭐 토론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왜 저런 태도를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겠어요? 저 자리에 가서 질의응답도 안 하고 브리핑 자료만 가지고 충분하다고 박상기 법무장관 읽는 걸로 충분하다고 하면 안 가고 기사 써도 되죠. 그렇죠. 그 브리핑 그거 자료 받아가지고 기사 쓰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차원이라고 하면 기자들의 보이콧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저는 박상기 법무장관이 언론은 국민을 대변해서 알 권리를 실행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또 국민들이 브리핑 자료만 가지고 충분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박상기 법무장관이나 법무부에서 그게 뭐 브리핑 자료 안에 다 모든 게 들어있기 때문에 특별히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그렇게 해명을 또 했는데 그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아예 그렇죠. 자기가 그럼 본인이 발표를 하지 말고 대변인이 하든 아니면 과거사 진상위원회 위원장이 하든지 그러니까 발표한 사람이 하고 그다음에 그 발표 내용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기자회견에서 지극히 평범하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질의응답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괜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이분이 뭔가 말하는 게 좀 어려워서 그러는가? 아니면 뭔가 숨길 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위공직자라고 하면 발표를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된다. 그래야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장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언론학적으로 봐도
그 법무부 장관의 태도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리포트에서 이건열 기자가 지적을 한 것처럼 과거사 진상조사의 활동 자체에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하면 그거를 장관이 충분히 인지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내용을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사실은 지금 이제 이게 기자분들이 이번 한 번의 브리핑으로 이런 불만을 표출하는 건지 사실 아주 이례적이잖아요. 근데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라 지난해 1월 이후에는 그 답변 기자들한테 질의 답변해서 질의응답을 한 예가 없다는 거예요. 박상기 장관이. 그러니까 이게 누적이 쭉 돼 오니까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표출을 하게 된 게 아닌지 그래서 우리도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그냥 서면 브리핑을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읽으실 거 뭐라 해요. 질의응답 안 하면 그냥 서면 브리핑을 하면 기자분들이 그거 갖고 보도자료 갖고 그냥 쓰면 되는 건데 저렇게 하는 거는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냐면 의전이나 행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본인이 이거 읽는 거 찍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활동 동정으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질의응답은 안 받겠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기자회견했다 읽은 거 이거 사진 찍어서 동정란에 올리고 뭐 사진 찍고 그래서 이제 무슨 브로셔 만들고 이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니까 기자분들이 이렇게 불만을 표출하는 이런 극단적인 방 거의 이건 예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이례적이고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특히 법무부 장관은 이게 그 기자분들한테 왜냐하면 검찰총장이 질의응답 기자회견 같은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항상 국회에 나와서 답변도 하고 기자분들한테 또 질의응답을 받고 그 소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역할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기자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제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